네, 안녕하세요. 오늘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태권도장 열 계획 있으신 분들 아주 주목하실 만한 분석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 성공적인 도장 운영의 핵심, 특히 그 중에서도 입지가 전부라고 할 만큼 중요하다는데 한번 파헤쳐보죠.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을 보니까 놀랍게도 도장 성공의 한 80%그 정도가 입지에서 결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랄까 사람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성공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입지 조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분석을 시작해보죠. 이 자료들, 왜 이렇게까지 입지를 강조하는 걸까요? 뭐 역시 타겟 고객 때문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핵심은 타겟 고객에 있어요. 태권도장의 그 주 고객층이 초등학생, 특히 1학년에서 4학년 아이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부모님들. 이분들이 실제로 어디 살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관건이라는 거죠. 자료는 성공의 80%가 바로 이 지점에서 판가름 난다고 분석합니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으로 학령 인구 밀집 지역을 딱 꼽았네요. 특히 초등학생 비율이 높은 곳, 예를 들면 뭐 송파구 잠실이나 강동구 고덕동처럼 젊은 부모님들 많고 좀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그런 고급 아파트 단지들. 근데 이걸 뭐 눈으로만 봐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단순히 봄내 분위기만 쓱 볼 게 아니라 지자체 통계나 교육청 자료 같은 걸 꼭 보라고 해요. 실제 초등학생 수, 특히 그 1학년부터 4학년 비율, 이걸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감이 아니라 데이터로요. 아, 데이터 확인 확실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다음 조건. 반경 500m 내 경쟁 도장수인데요. 네. 태권도장뿐 아니라 합기도, 키즈체육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3개 이하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은 최근 1년 이내에 브랜드 도장이 새로 생겼는지 꼭 확인하라는 점이에요. 이게 왜 특별히 중요할까요? 그냥 도장수만 세면 안 되나요? 그들의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바로 상권 선점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름 있는 그런 브랜드 도장이 들어왔다는 건 설령 전체 경쟁자 수가 적다고 해도요. 그 지역의 핵심 고객층이나 가장 좋은 위치가 이미 선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강력한 경쟁자가 최근에 진입했다. 이렇게 해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일리가 있네요. 단순히 숫자가 다가 아니군요. 경쟁의 질을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흥미롭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조건, 동선. 특히 다른 학원과의 연계성인데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영어, 수학, 미술학원 이런 것들과 같은 동선상에 있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부모님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여러 곳을 들을 수 있는 편의성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골목 안쪽이라든지 아파트 주동선과 반대 방향이라든지 이런 곳은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좀 외면받기 쉽다고 하고요. 이 부모의 편의성이 왜 이렇게 강력한 요인이 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결국 의사결정권자인 학부모의 수고를 덜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네, 다른 학원이랑 연계해서 아이를 이렇게 쉽게 맡기고 또 데려갈 수 있다. 이거는 부모님께는 정말 큰 시간적, 동선적 이점이거든요. 자료에 나온 그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 사례가 이걸 아주 명확히 보여주죠. 거기가 초등학생은 정말 많은데 CCTV도 없는 좀 외진 골목에 있던 도장은 결국 실패했고요. 반면에 경쟁 도장이 주변에 4곳이나 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바로 앞 다른 학원과 동선에 딱 위치한 도장은요. 석 달 만에 원생 80명을 넘겼다는 거예요. 정말 극명한 대비죠. 와, 진짜 입지 하나만으로 결과가 이렇게 확 달라지는군요. 네, 결국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맡기고 데려가는 게 얼마나 편한가, 그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 겁니다.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가 불편하면 외면받기 쉽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조건들을 종합해보면 성공적인 입지라는 건 단순히 그냥 뭐랄까 사람 많은 곳 이게 아니네요. 진짜 타겟 고객인 초등 저학년 학생과 그 학부모가 실제로 움직이는 길목 그리고 그들의 편의성을 딱 만족시키는 곳 이걸 찾아야 한다는 거군요. 데이터로 학령 인구 확인하고 경쟁 상황의 질을 파악하고 그리고 학부모 동선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철저하게 아이와 학부모의 관점에서 여기가 매력적인 위치인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은 결국 성공적인 도장 입지 선정이라는 게 그냥 유동인구만 보는 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네요. 특정 학령 인구의 밀도, 경쟁 상황의 그 미묘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실제 이동 경로와 심리, 이걸 분석해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눈으로 입지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점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네요. 이 자료들은 학부모의 편의성을 주로 물리적인 위치, 이렇게 동선 측면에서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 편의성이라는 원칙을 꼭 위치에만 항정 지을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도장의 소통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시간표 운영의 유연성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도 이 편의성을 극대화할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역시 성공적인 도장 개헌을 위한 또 다른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